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이 관저 쪽으로 많이 나가셔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아침 긴급방송으로 이렇게 8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함께 하기로 했지만 어제 집회하시고 또 피곤하셔서 우리 3시 하게 됐는데 한 사람은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우리 강은식 목사님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얼마나 마음이 조아리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강원식 목사입니다. 네, 우리 지금 이 공수처에서 지금 이렇게 법에도 없는 그러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입니다. 제가 잠깐 도표 각개표 한 걸 보면 그걸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 자, 이게 이 내란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란의 수사기관별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내란에 대한 이 수사권은 경찰이 있습니다. 헌법조항에 보면. 그런데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것을 처음에는 서로 하겠다고 다투다가 나중에 가서는 검찰도 한다고 하다가 공수처로 넘겼는데 이 검찰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고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은 있는데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검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서 공수처라고 하는 이 공수처에서 이 조항을 보면 이 공수처에는요, 이 내란 죄목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내란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할 수가 없고, 수사한다면 경찰청밖에 수사할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가서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는 그런 공수처에서, 더군다나 내란이라고 하는 죄목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영장에도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그 수사권에 보면 그 영장에 보면 그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까지도 다 빼고 이게 헌법에 있는 것조차도 없애버리고 나오는 이런 무법천지라고 하는 걸 보면 역시 대한민국은 판사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구나.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 이런 책도 썼는데 내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강은식 목사님, 네. 저걸 보면 공수처가 지금 법에도 없는 무법천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은 이미 이 입법부인 국회의 독재로 인해서 지금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아주 존폐 위기까지 몰아가고 있는 저 입법부하고 이번에 그 좌익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 네. 우리 법연구회라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저런 영장을 발부를 해줬단 말이죠. 말도 안 되게. 그럼 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난번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대한민국은 사법부에 의해서 망한다. 네. 이게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입법부가 엉망으로 법을 준수하고 지켜고 만들어야 할 그들이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법을 지켜야 할 그들이 법을 지금 무시하고 무법천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도 영장 청구권도 기소권도 서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백병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란을 지금 저들이 공모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지금 절대로 법에 대해서는 존엄한 법의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입법부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 위에 초법적인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검찰도 경찰도 자기 본인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인으로 돌아가기는 지금 너무 앞질러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온 국민들이 함께 나와서 대통령께서도 계엄령 선포할 때에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정말로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쳐왔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두 모여서 이때 우리는 저항권으로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 저항권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국민 저항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이번에 우리 그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한번 그 전에 내가 한번 보냈던 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면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 띄워보면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금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을 무시해 버려요. 네. 그 다음에 이 국회 사법부도 역시 상권분리 행정부에서 정부가 사람들 임명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하면 다 탄핵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부를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네. 이번에 사고들도 많이 나고 있는 거 보면 행정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부터도 이 입법부의 독재에 의해서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중요한 게 나와요. 폭력,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 수호 제도예요, 이게. 그렇죠. 예. 우리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체포해 간다. 이런 식으로 해도 이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미 파괴했거든요. 헌법을 위반하고. 그러면 여기 법의 조항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보면 폭력이나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 수호 제도라고 이렇게 분명히 저항권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우리가 보면은 입법 또 우리 사법, 행정 좀 무정부 상태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네. 어제도 보니까 젊은 20대, 30대 젊은 대학생들이 지금 거기 관저 앞에 나와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밤을 새우는 거예요. 네. 이 나라 이민족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다. 지금 그럼 왜 나왔느냐 했더니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셨을 때 그 상황을 읽고 분석해 보니까 아하,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입법, 사법 그리고 우리 행정 이미 22명에서 넘어서 이제 29명 탄핵 소추를 당하고 탄핵을 당했습니다. 행정은 마비됐지요. 네. 우리 사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하는 것 모든 것들은 백성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법부의 행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나 또 뿐만 아니라 검찰이 하는 행각도 보세요. 지금 이제는 국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권을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을 지켜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사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세력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 오늘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참신하고 신선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데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 국민 저항권은 우리의 헌법에도 3.1절 운동이나 3.1 운동이나 4.19 혁명 같은 이런 근거 안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통이 빛나는 거 보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곤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우리 국민의 그 저항권 이것이 헌법 속에 녹아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의 또 우리 자손의 안전이잖아요. 네. 지금 사상적으로 지금 좌익 세력들이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우파가 반드시 이깁니다. 좌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저항권을 발휘하면서 그 광화문 선언을 선포했거든요. 국민저항 광화문 선언을 선포했는데 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한번 좀 들어볼까요? 국민저항 광화문 선언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국민저항 광화문 선언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애국운동은 헌법 전문에 보장된 4.19 혁명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국민 공약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헌법 제13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재탄핵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로 선언한다. 자, 둘째, 여기서 한번 보면 앞에 것 좀 보세요. 앞에 거 1번 1항을 보면 여기 보면 분명히 헌법 13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탄핵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난번 국회에서 이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성수가 되지 표결이 되지 아니함으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회기 동안에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그 말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그건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강은식 목사님이 그 어떤 죄목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어. 그런데 무죄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나왔어. 같은 걸 또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했는데 부결됐어요. 부결됐죠. 부결됐으면 그걸로 그 회기 동안은 끝나야 되는 건데 이것을 또 탄핵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법천지로 만드는 거예요. 저게 공산주의자들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하는 것이 헌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념 중에 하나거든요. 또 저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의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다수에 의해서 소수는 말살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인권과 생명까지도 짓밟힘을 당하는데 지금 야당의
우리 많은 192명에 의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다. 네. 저 말을 선언한 거니까 그 선언한 것만 가지고 가지 말고 그대로 저도 지칭하는 자들을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 이 국회의원 전체를 200 그때 통과시켰던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천무효라고 하고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한번 이 양을 들어보시죠. 탄핵은 원천무효로 선언한다. 둘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네, 여기서 보면 국민 저항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원 자세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 국민 저항권이 사실은 안 먹힐 때 이제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법을 지금 준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헌재에 넘겨갔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국회의원에 있는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을 무시해버리고 있거든요.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 강은식 목사님. 네. 그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 대행을 했을 때에 탄핵을 당했단 말이야. 네. 근데 이번에 누가 또 됐죠? 이번엔 최상목이라고. 예. 예. 그 친구가 그러면 총리의 대행이요, 대통령의 대행이야. 대대항인데.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것을 대행을 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행을 대대행이죠. 하고 있는 사람의 대행을 한 거니까 대대행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판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헌재? 그래서 헌법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헌법 조항이 뭐예요? 지금 국민 저항권으로 볼 때 상식적인 선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법으로 보는 거 이미 법은 다 무시됐잖아요. 네. 무시됐기 때문에 국민 저항권으로 갈 때 이건 우리 다시 또 한 번 우리도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민 저항권으로 가는 것은 저들이 법을 무시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정말 국민 공약 선포했고 국민 권리, 헌법 수호를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의의 마음으로 국민들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우리는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는 국민들이 일어난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또 계속 선동 내란죄 또 선동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우리는 국민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또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에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나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원상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면 원상복귀를 대통령이 나와서 해야지. 근데 체포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 저항권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헌법 위의 권위로 지금 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총리가 대행을 했잖아요. 그 대행을 했는데 그 내가 지금 보낸 것 좀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주석한 소법이 있거든요. 그 소법에서 보면 그 다음 거 좀 넘겨보세요. 그 소법에서 보면 그 다음 거 그거 말고 그 위에 이제 여기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 의결에 필요한 탄핵 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로 충족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대통령 탄핵당할 때보다 득표수를 더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200석이 안 됐는데도 탄핵이 됐단 말이죠. 자기들은 과반수로 하려고도 했잖아요.
총리라고 하는 직함. 그러면 총리가 그만둔 거지 대통령 대행이 그만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적함으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보면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그 선언한 거 원천무효다. 이거는 법적으로 봐도 그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문제될 게 없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집 부리지 않고 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냥 쉽게 물러나 있는지 한덕수 총리가 말해요. 그게 안타깝죠.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뭐 재판 거기다 의결을 물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지금 답이 나오는지 이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 체포하는 데는 빨리 가고 다른 법을 해석하는 데는 늦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 발의보다 더 종족수가 더 가중돼야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떨어졌는데도 이게 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전준환 목사님 늦게 오셨습니다. 예, 늦었습니다. 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예, 두 손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항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헌법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을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복귀할 걸 선언한다. 저들이 법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 위에 있는 국민 저항권으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세 번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인 것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근본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합법적으로 정당화했음을 선언한다. 네. 자, 우리 저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불법이었나요? 전준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는 것은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네. 판단하는 것도 고유한 권한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령 선포는 합법적으로 정당하다. 그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지금 행사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다 뭐 이렇게 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쪽에서 법을 무시하고 막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리고 하고 있는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들 그리고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누구야? 판사. 예,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내란 세력 아닌가요? 우리 목사. 예, 그들이 내란 세력이죠. 그리고 내란을 넘어서 반란 세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헌법을 초법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계엄령 선포 해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했다고 선언하는데 지금 뭐 불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10시 반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는 1시 반인가요? 2시쯤 돼 2시간 만에 4시간 만에 이제 해제가 되어서 해제 법대로 따랐고 순수하게 그대로 법대로 진행했는데 이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했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면 분명히 저 계엄령 선포는 합법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체포 영장까지 발부한 이 판사 그리고 이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 사실은 내란에 대한 항목은 공수처하고 해당도 안 돼. 근데 이런 것을 하니까 헌법적으로 정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넷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불법 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자, 여기 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총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는 정말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강은식 목사님 먼저 할까요? 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자유통일당에서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이 엄청난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제 저녁이었군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선관위에 중요 요직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부정선거는 없다.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겠느냐. 그러면 나는 그분이 중요 요직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한다. 그럼 부정선거 없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유통일당만 하더라도 우리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기를 부정선거로 고소 고발을 할지라도 고소 고발에서 승소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기각시키잖아요. 우리가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지역의 선관위도 모든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거기에 선관위원장을 하고 또 선관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재판한다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법에 저촉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원내 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번은 있고 8번은 없고 9번과 함께 투표용지 분리함도 있었다는 것. 다 부정선거의 자리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 많은 선거 사무소가 있었지만은 그 선거하는 투표소에 모든 한 표도 안 나온 곳이 74표였나요? 그리고 한 표 나온 데가 102표, 3표 나온 데 있었고 이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고소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각당하거나 또 각하를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장 목사님, 여기서 이제 저 사람들이 자꾸 부정선거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제도 우리가 보수 진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것을 한 67% 정도가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있다 없다 이걸 갖고 싸우지 말고 그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서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렌식을 하면은 네. 되는데. 네. 그러면 그 서버를 보고 야 누가 이걸 잘못하고 있는가 그걸 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다음에 선거할 때도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했구나 그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의해서 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까봐서 그 포렌식으로 해봐가지고 잘못되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부정선거로 됐다면은.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이한테 네. 그 수치 가격을 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많이 얘기가 되냐면 12, 3%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면 당선될 거라.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보다 더 많이 나온 거지. 네. 그러니까 0.7% 뭐 이렇게 해서 당선됐다 하는데 사실은 월등히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부정선거는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표 차이를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서버를 교체했잖아요. 네. 당당하다면 왜 서버를 왜 교체하냐 이 말이죠. 아니 그거보다 국회나 또는 대통령이 그것 좀 한번 보자. 그러면 떳떳하면 다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체 못 보게 하잖아요. 이걸 못 영역이.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예. 이 좌파 언론이나 이 좌파 사람들은 부정선거 자체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선관위 쪽에서 부정선거를 말을 하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이렇게 그 벌을 내리자. 그렇게까지 고발 조치한다고 고발 그러죠. 조치한다.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우스운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요. 국민의힘에서 단식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 파헤치자 해야 될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뻥끗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한두 명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선관위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그 광화문의 혁명가로서, 광화문의 의장으로서 반드시 이 중앙선거 선관위를 해체해야 된다. 불법 선거로 당선된 국회 해산해야 된다. 지금 이게 수많은 포렌식 아니라도 전산 처리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볼 때 이런 선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투개표기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쓴 나라가 부정선거 안 한 나라, 부정이 안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콩고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가 지금 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수많은 곳에 일어났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쓰고 있단 말이죠. 콩고 같은 데는 8,000대를 갖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당한 계엄령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도 보면 계엄이 정당성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저건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군인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석방을 해야죠. 내보내죠.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지금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여섯째,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네, 여기 보면 반국가 세력 지금 엄청나죠. 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네. 그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 이 선관위 선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밝혀가지고 이것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좌파의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냥 단순히 지금 계엄령을 선포할 때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경찰총장 시절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거 지난번에 그 경북에서 연설할 때도 그랬고 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거기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모임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을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되겠다. 이것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이것은 불행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엄령에서 그거 하나 지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우리가 이번에 다 밝혀내겠다. 그래서 이제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을 강하게 강조하는데 이것이 청산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 말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이명박 대통령 때에도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달라고 좌파를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이걸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을 이제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린 거예요. 대통령의 직을. 그러니까 한 2년 반 동안 해보니까 도저히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지금 보면 입법부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지금 양당이 서로 협의하는 게 없잖아요. 일방통행이잖아요. 그게 지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향하는 그 나라의 국가의 이상과 그다음에
우리 보수 쪽에서 지향하는 국가의 이상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거고,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지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이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헌영이하고 싸우는 것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도 마비시켜 놓고 입법부도 자기들 파에 속한 사람을 뽑아서 안 해주니까 탄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사법부 다 무너지는 상권분리 무너졌으니까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반국가 세력이 되는데 지금 사법부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대통령이 뽑았던 사람들 가운데도 다 지금 피하 세력들이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반국가 세력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것을 보면 지금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을 빨리 즉시 처결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도 없고 아무도 누가 저걸 할 거냐고 처결을. 그러니까 혁명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항권을 가지고 국민이 지금 맞서야 되는데 지금 관저 앞에서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분들도 사실 경찰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지금 저들이 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맞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지금 불법으로 지금 영장 들고 와서 불법적인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엄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체포조를 조직을 하든지 뭘 해서 이게 국민 이 저항권을 발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일곱째, 간첩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총 및 언론 노조를 포함한 주사파 세력을 철저히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네. 지금 이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 완전히 간첩에 장악돼 있는 지난번에 민주노총의 간첩들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15년씩 형도 받았고. 지금 입법부 안에도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이동호 교수 얘기 들어보면 그 누구라고 그랬죠? 박선원? 박선원. 이런 분들의 지령을 받고 다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덟째,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하되 반국가 세력들은 즉시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네, 지금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군인들 또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정중동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지금 보면 나라의 미래를 보면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위기가 왔단 말이야. 누가 이 경제를 이끌고 갈 거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반국가 세력들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친중 세력이나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9번째 보겠습니다. 아홉째,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계엄에 저항한 자들을 즉시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에 충실한 자들로 교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인사를 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딱 되었을 때 이 인사를 잘했으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사람을 잘못 보고 이제 그 법무부 장관부터 한동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한동훈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그 보수에서 추구했던 이 반국가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초기에 딱 잡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 오랫동안 미적거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을 너무 볼 줄 모른다. 네.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네. 사람을 잘 세우면 모든 것들이 태평하게 아름답게 가는데 나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를 졸업하고 재구술을 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리고 검사로만 계속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총장까지 되는데 인맥이 두두두루 갖춰지지 않았었구나.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이번에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로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좀 했더라면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있고 또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인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정치를 많이 해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미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깨달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반국가 세력이구나.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수처장도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윤석열 대통령 밑에 반역자,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배반자지, 배반자. 네. 배반자 1호가 한동훈, 네. 그렇죠? 2호가 여기 그 지금 공수처장 누구예요? 이동훈, 그렇죠? 세 번째가 이번에 한 그 최상목, 네. 이 세 명한테 지금 다 당하는 거예요. 다 신복하고. 아니 근데 그 공수처장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현재 공수처장이. 근데 우리법 연구회는 우리가 다 알기에 저 반국가 세력에 포함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임명을 하냐고요. 그게 이제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랬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속에 했는데 사상은 절대 인정하고 같이 가질 않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요 이제 인맥을 다 바꿔라. 이제 이런 얘기죠. 이번에 다시 회복이 되면 잘 우리 좀 국가적으로 좋은 인재,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런 광화문 세력들과 함께 해 나가면 잘할 거예요. 10번째 봅시다. 열 번째, 거짓 성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반국가 언론과 유튜브를 제재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거짓 선동이 제일 문제잖아요.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지금 문제예요, 문제. 이 언론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이가 박지원이하고 해가지고 이북에서 한국에 있는 편집국장들을 다 초청해달라고 해가지고 언론사들을 다 이북으로 데리고 갔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갔다 와서부터 이 언론사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언론 노련 이런 데서 민노총에서 이런 데서 다 들어와가지고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국가 언론이지. 반국가 언론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반국가 언론, 그다음에 유튜브는 우리가 제재,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재가 어려운데 하여튼 선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1번째 보겠습니다. 강은식 목사 11번째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11번째. 11번째, 국민들에게 무한 자유와 일상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유를 좀 보장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쟤네들은 자꾸 뭐 모든 걸 다 제재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번에 웃기는 거는 무한공항이라고 하는 것도 고발 조치하겠다고 그러대? 네? 그걸 어떻게 고발 조치한다 그래요? 그 지역 이름을 대지 말고 지역을 비하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한공항 사고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주 나오다가 아니 사실 제주 항공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 다음에 아니 그러면 제주 항공이라 그러면 제주 항공이 다 사고 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 항공이 뭐 잘못해? 아직 잘못했다는 것이 지금 공항이 잘못했는지 제주 항공이 잘못했는지 이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고인지 지금 이상하게 보잖아요. 국제에서도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항공 회사가 아메리칸 뭐 와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아메리칸 사고라고 그럽니까? 서울에서 일어나면 서울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그러죠. 무안 공항에서 제주 항공이 사고 났다. 이러면 내 이해를 하겠어. 왜냐하면 이 무안 공항하고 김대중이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이 혼란기를 타서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안 된다고 한 공항이었거든. 그런데 그냥 국제선을 띄우는 거죠. 국제선 띄우는 거를 그랬는데 그거를 슬쩍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혼란기를 이용해서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지 이번 사건은 이재명이가 책임져야 돼. 이재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게 그 관할 건이 전라남도 지사에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지사하고 그것이 윤 대통령 바로 탄핵되고 나서 그날인가 그 이튿날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문재인 때에도 이야기하기를 이건 국제공항으로는 이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항을 만들어 놓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혼란기를 틈타 가지고 해놓고는 지금 21일 만인가 지금 큰 대형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안공항에서 잘못한 것인지 제주항공에서 잘못한 것인지 근데 왜 무안공항에서 이게 이제 김대중이하고 하나갑이하고 이게 연관이 딱 되니까 이걸 갖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무안공항을 못 쓰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근데 전체 언론도, 아니, 국민의힘도 무안공항을 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요즘에 보니까 또 내각제로 가겠다고 웃기는 짓더라고. 그것도 어디서 지령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야. 할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문재인, 여기 탄핵에 대해서도, 내란의 수계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이튿날 딱.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딱 지시해가지고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게 우리 국민들이 모를까요, 이걸요? 내란의 수계라는 그 용어 자체가 북한에서 쓰는 용어라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지령을 받아가지고 바로 실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12번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에 따라 우리 국민저항 광화문 본부는 위의 사항을 관철될 때까지 계속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투쟁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비정상적인 걸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가지는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헌법을 우리가 수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대한민국으로서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현재 이 상황에서는 국민저항권만이 답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다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번에 부정선거 다 척결하고 그리고 조기에 우리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선거 총선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국민저항권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일 것 같다 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쭉 보시니까 어때요? 저게 이제 우리가 계속 추구했던 내용이고 정광훈 목사님이 함축해서 지금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권 아까 그 하던 것 좀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투쟁을 하고 국민 저항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곳에 바로 반국가 세력과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일으킨 이 선거 부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것만 도려내도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11가지 그 얘기를 하고 12번째는 이거 될 때까지 우린 저항한다. 이게 바로 요 저항권에 대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 저항할 수 있다는 그것도 여기 뭐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 때로는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 수호 제도를 저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저항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연설할 때. 네. 마지막 부분에서 했죠. 네네. 자, 하나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대한민국 헌법의 저항권은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헌법 전문의 저항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뭐예요? 3.1운동과 4.19 민주 이념의 계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항권은 본질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는 권리로서 자연권성을 가지므로 헌법 규정의 전부에 관계없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없어도 이 저항권은 왜 이게 인정이 되느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왜 저항권이 인정이 되느냐. 자,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항권은 기존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여기 중요한 게 네. 기존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밑에 있는 이번에 헌법 영장 발부한 그 서부 예. 그 법원인가요? 예. 예, 그런 데는 전부 다 기본 헌법 질서까지도 변경시켜 가면서 그래서 소극적인 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세우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네, 이 혁명권은 불인정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정광훈 목사님이 그 11번째까지 그 이렇게 하라 선언한다 한 것이 다 소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기존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라 이 얘기거든. 근데 예. 저 좌파 사람들은 기존의 헌법 질서를 지금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 그 좌파 사람들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전환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체제 전복하려고 그러죠. 체제를 전복시키고 체제를 전환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가의 법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의 그 저항권은 기존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그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목적으로 저항권을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도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관저에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불법적으로 지금 내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체포조를.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싸워줘야 되는 거고 많이들 가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제 아내가 거기 갔다 오더니 정말 고생들 많이 한다고. 근데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이 아예 어저께는 거기서 들어놓더라고. 들어놓아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번 읽어주죠.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헌법의 개별 조항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 질서 침해 등 헌법의 기본 질서가 전면적으로 부인된다고 할 정도의 객관적인 중대한 헌법 침해가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법은 다 파기되지는 않았는데도 파기된 것처럼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구나. 막 뜯어 고치고 있죠. 지금. 민주적 기본 질서 침해, 헌법의 기본 질서가 전면적으로 부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야. 그렇죠. 필수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항권 국민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 토요일 날 우리가 1,000만이 넘게 나와라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이걸 깨닫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지금 20, 30, 40대 그 30, 40대 그 부인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야. 지난번에 보니까 청년들도 많이 나왔고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청년들이 데리고 아니라 지금 그래요. 어저께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을 대리동에서 나온 이 젊은이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튜브에서 봤습니다만은 거기 학생들이 거기 와서 그 캄캄한데 책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핸드폰에 라이트를 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우리 바로 세워가겠다고 하는 결연한 자세로 많은 젊은이들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세 번째 뭐.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권력을 해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 폭력 수단도 허용되나 실력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 네. 여기 보면 어떻게 설명 좀 해보세요. 예. 이제 평화적으로 예. 이걸 하는 것이 본질적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권력을 해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네, 권력이라는 것은 나쁜 권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예. 상권 분립을 파기하는 입법부, 예. 그렇죠? 국회 이거 해체시켜야 되거든. 해체해야죠. 지금 그 국회 해체시켜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예, 폭력적인 수단도 허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력 행사는 목적 달성.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예, 그런 최소한의 실력 행사도 저항권으로 할 수가 있다. 맞아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지금 싸우고 지금 경찰 들어오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고 하는 거는 절대 불법이 아니에요. 저항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항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사용한 후에도 네, 다 해도 헌법 침해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동안에 광화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예. 시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평화적으로 했죠. 그렇죠. 6년 동안. 예. 예? 그렇게 했는데도 점점점 심해지고 예. 종북 세력, 종북 좌파들이라든지 친중 좌파 우파, 친중 우파에도 친중 세력이 그렇게 많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좀먹어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나라를 좀먹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외쳐도 헌법을 자꾸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 한시호 목사님 어떻게 최후 수단으로? 최후 수단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저항권이라고 했으니까 네. 지금 이들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초헌법적으로 나가는 저들을 위해서 국민이 저항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2019년부터 6년 동안 싸워왔잖아요. 네. 6년 동안 싸워오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정말 법 안에서 법을 지켜가며 또 국민의 도리와 그리고 질서를 지켜가며 해왔는데 이제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초헌법적으로 법을 개정해 가면서 지금 저들이 행하는 만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거, 폭정, 폭력이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만이 살 길이고 대한민국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 국민들이 이번 토요일에는 다 나와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항권은 기존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가서는 저기 헌법에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헌법의 개별적 조항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등 헌법의 기본 질서가 전면적으로 부인될 때 지금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입법부 하는 행태를 보면 그래서 객관적인 중대한 헌법적 침해가 있는 상황이어야 이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평화적 방법에 의해 권력을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폭력적 수단도 허용된다. 그러니까 좌파 애들은 폭력하는 거 봐주잖아요. 우파인 우리가 하면 못해. 근데 전 목사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설 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파가 이기는 거죠. 그렇죠. 항상 네. 우파, 좌파 그러잖아요. 네. 이게 본질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악한 자들은 항상 좌쪽에 서요. 그렇죠. 어? 네. 왼쪽에. 네. 그래 줄을 잘 세야 되는데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쪽에 서잖아요. 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네.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참 그 구분을 할 때 좌익, 우익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좌익은 항상 나쁜 놈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네. 지옥불에 떨어질 자도 다 바로 좌익이죠. 좌익이요. 네, 주님이 이거 마지막 가를 때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반드시 2025년도에 우편에선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편의 선자는 항상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진리를 이제 추구하는 자들이죠. 네.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비질을 이기게 되어 있잖아요. 정의는 불의를 이기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이다. 확신하는 거죠. 그 이제 늘 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광화문이나 또 지금 용산 거기 가서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눈물 나게 그럼요. 참 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 쓰고 어. 추위에 떨고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나라가 이렇다 알리면 다 자발적으로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럴 때 좀 지진이라도 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저 악한 자들을 왜 저렇게 그냥 둘까? 그 하박국이나 이런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고민이 될 때 그래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반드시 우편이 이긴다. 네. 하나님 쪽이 이긴다. 이걸 믿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저 평화적인 방법 권력을 해체했을 때 우리가 폭력적 수단과 실력 행사 목적을 할 수 있다. 저항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사용한 후에도 합법적으로 했는데 헌법 침해를 시정할 경우에는 시정할 수 없는 시정할 수 없는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다 이거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적인 요건이 적용되지만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도 막 체포해 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국민의 저항권밖에 없다. 요걸 머리에다 딱 두시고요. 다시 한번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의 그 저항권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 지키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죠.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아니, 헌법 정광훈 제도 목사님 거, 정광훈 목사님 거. 예. 요거 한번 들어보고 하자. 요거 헌법제도화에서. 예.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예.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 요거 일단 보세요. 여기 보면 국민의 저항권이 요거 대통령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 저항권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만 한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외친 거 한번 들려주시죠. 또 그렇게 돼야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 광화문에서 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겠는가. 네, 아까 그 이 저항권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번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민 저항 광화문 선언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애국운동은 헌법 전문에 보장된 4.19 혁명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국민 공약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헌법 제13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재탄핵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로 선언한다. 둘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 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인 것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근본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합법적으로 정당화했음을 선언한다. 넷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불법 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당한 계엄령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일곱째, 간첩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총 및 언론 노조를 포함한 주사파 세력을 철저히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여덟째,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하되 반국가 세력들은 즉시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홉째,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계엄에 저항한 자들을 즉시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에 충실한 자들로 교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열 번째, 거짓 성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반국가 언론과 유튜브를 제재할 것을 촉구합니다. 11번째, 국민들에게 무한 자유와 일상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마지막 12번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에 따라 우리 국민저항 광화문 본부는 위의 사항을 관철될 때까지 계속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이상 12가지에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So the above commands are fulfilled. 만세 하셨습니까? 만세 하셨어요?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이렇게 해봐. 강은식 목사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데 혼자 따로 해. 따로 만세 빨리 해봐. 자, 만세! 그렇지. 만세.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관저에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뭐 우리 공권력을 가지고 온다 하지만 그 공권력이 지금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불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부터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국민의 저항권으로 맞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저에 가셔서 우리 모두가 힘써서 저항을 해주시고 맞서줘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도대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야 되는가? 에?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못 잡아서 대한민국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사법적으로 다 엉망이 돼 버렸어요. 다 깨져 버렸어. 그 수많은 죄를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책을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그 다음에 이재명과 기본소득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책을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 책을 좀 한번 정리를 한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책에서 보면 역사를 청산한다 하면서 친일, 독재, 부패, 우파 세력을 청산한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 첫째가 우파 세력 척결이에요. 그런데 친일 독재가 아니라 친일미,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맺어서 우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한미일 공조했잖아요. 그렇죠? 군사력을 회복하고. 그렇고 하고 나니까 저들이 그 요번에 그 탄핵 사유에 첫째 번에 부결된 사항에서 하나 들어갔던 게 뭐냐면 그 러시아, 북한, 그다음에 중국 여기에 태양. 대항해서 이쪽을 키웠다. 쉽게 말하면 한미일을 너무 강하게 해서 적대감을 심어줬다. 그게 탄핵 사유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이재명이 본심은 네. 저 친일 저기다가 미를 넣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친일 미. 근데 미를 넣으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저기다 친일 저렇게 해가지고 독재, 부패, 우파 세력을 청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그 방위나 경제나 가치 동맹을 맺어놓은 것이 이게 가장 외교에 있어서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한 것이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는 북한의 대변인이에요. 어? 북한의 대변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대변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파 세력을 청산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70여 년 쌓아온 친일 독재 부패 세력에 저게 이제 우파라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청산이 새로운 출발선이고 민주공화국의 건설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저 민주가 인민민주예요, 자유민주예요? 아니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인민민주공화국,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저걸 보고 강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친미일, 우리가 그래서 3개국이 돈독한 우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위치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바로 위에는 중국이 있고 북한과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친미, 친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위를 돈독히 다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동안 문재인이가 다 무너뜨린 것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짧은 2년 안에 다시 회복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것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와 자유민주와 인민민주의가 싸움을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싸움에 지금 부추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미 군정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이 누군가 지금 제대로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걸 보면요. 미 군정을 등에 업고 친일파를 등용하는 것도 모자라 6.25 전쟁 시 도주한 매국 친일파 이승만. 예?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일천황에게 충성한 철권 통치자 박정희.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 5.18 사태 학살 주범 전두환. 세월호 사건과 새누리 게이트 국정농단 박근혜. 그리고 이들의 자양분 역할을 해온 수구 재벌과 우파 정당들. 그러니까 옆에 내가 썼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책에다 쓴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책에다 쓴 거. 그 여기 보면 건국과 번영의 주인공이었던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승만, 경제로 나라를 번영시킨 박정희. 그때 내란으로 해서 국가가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전두환이 저 부패 척결을 하고 했던 사람이고 가장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던 부채 하나도 없이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부패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대의 보수 우파 대통령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거죠? 좌파로 가겠다는 거죠. 좌파가 아니고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죠. 전 목사님, 예. 호남 분이니까 얘기 좀 해봐요. 예. 이게 이제 그 이재명이가 이걸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이게 네. 이재명이는 하나의 꼭두각시일 수도 있어요. 네. 저 어떤 북한의 지령이나 네. 그 이 좌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저 위에 지시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적폐 세력으로 네. 이렇게 몰아가지고 저걸 자기가 책으로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글을 써가지고 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저걸 남겨놓았다. 이것은 이재명이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두네요. 내가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요. 이재명이가 이런 것을 주장한다 하고 지금 세 가지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얘기를 주장했다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래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우쳐 줘야 되고. 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쭉쭉 빨고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네. 저 인간들은 뭘 보고 있는 거냐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을 뭐가 향해서 문제냐면 이게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대칭적인 그런 그 정당 아닙니까? 아이 옛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을. 네. 근데 한 사람도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국민의힘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면 얘가 주장하는 유능한 진보, 실력 있는 진보만이 승리의 길이다. 이게 이제 진지전을 구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특권을 대다수 국민들은 불평등, 불공정에 고통받고 있다. 보수 기득권 세력이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 불공정 하면서 저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층들에게 모든 걸 다 나눠주다 이거잖아요. 보수 수구 세력들은 진보를 무능과 종북 좌파로 연결해 공격해 왔다. 자기들을 공격해 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보수로 목숨 걸고 기득권과 싸울 용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진정한 보수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보 세력 하는 게 그게 그래서 여기 이재명의 시정 만족도가 최고 상승도까지 올려놓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헌법적 가치와 원칙들을 지킨다. 지금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다 파괴하고 있죠. 다 파괴하면서 그 수국골통이라는 거지.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를 이제 수국골통으로 몰아붙이면서 그 목숨을 걸고 자기는 기득권을 쌓을 용기가 있다. 그렇게 이재명이 뒤에는 경기 동부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저런 것을 하면서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 동부연합이나 그 좌파들의 거기 칼춤에 같이 치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하나 넘겨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검찰이 독재하고 있다. 하나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검찰 독재. 예. 그 보면 적폐의 심장 검찰을 최우선으로 개혁하자 그러고 검찰을 막 탄핵하고 그러니까 목줄 안 차리려고 저들이 그냥 거기다 아보고 빌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여기 보면 정의의 최후의 볼인 검찰은 지금까지 국민이 아닌 권력에 봉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들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진보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청산하지 못한 친일 매국 세력이 권력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쟤들은 친중, 친러, 친북 세력들이니까.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은 기득권 세력 청산과 함께 해야 되며 공수처 신설과 검수완박법을 완성해야 한다. 지금 공수처가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보수 우파 대통령 말살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 사법상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왔는데 이거 바꿔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만든 거잖아요. 문재인 때. 근데 이미 이들이 주장하는 거 뭐냐면 친일 세력 척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만 뺐을 뿐이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자 이거 보니까 지금 검찰을 자기들 손아귀에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아침에 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 목사님이 그 공산주의 그 혁명이론 그 누구죠? 그 이태리의 그 저기 안토니오 그람시. 네네.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이론이 네. 정확하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기동전으로 온 거죠. 진지전은 이미 다 구축됐으니까. 끝났고. 예. 그러니까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하라고 한 그대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근원을 보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알고 깨우쳐 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더 몰라. 네.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근데 이게 교육이 안 돼. 쟤네들은 오랫동안 교육을 해왔다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우파도 근현대사 교육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의 어둠이 거칩니다. 그람시의 그 진지전 11계명 네. 이것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40년 전부터 전교주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교육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지금 기동전으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들이 조회를 받고 여기 침해를 받는 게 누구예요? 검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들로부터 자기들이 피해가고 지금 꼭두각시로 만들어놨죠. 지금 사법부 해체하는 거예요. 네. 사법부. 근데 그 안토니오 그람시 그게 왜 지금 이제 통하느냐. 그러면은 그 안토니오 그람시 거 11계명을 띄울 수 있어요? 거기 네. 8계명에 네. 헌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진치전과 기동전 이런 것이 왜 통하느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읽어보고 한번 네, 얘기합시다. 저기 보면 띄워주세요.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해라. 조용한 혁명이 11계명이에요. 네. 이탈리아 공산당의 아버지. 네.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가짜뉴스, 촛불 집회, 코로나. 꼭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학생인권절에 정교로. 그래서 뭐 교사들이 지금 권위가 있어요? 없지. 학생들한테 벌벌 떠는데? 학생들 손만 대도 예? 손만 대도. 그리고 그것을 점수를 매겨요. 맞아. 학교 선생님을 점수를 매기고 교수를 점수를 매기니까 학생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사들이 말 한마디를 못 하잖아요. 또 보세요. 가족을 해체해라. 예. 권위를 악화시켜라. 모든 것들은 질서에서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교권이 다 무너진 거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자고 보는 거. 예. 가족을 해체해라. 예. 예.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교회를 해체하라. 대량 저기 이주와 5번째 교회를 해체하라는 게 저기 네. 들어있거든요. 교회 폐사법에 저기 이제 저게 지금 하는 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뒤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통해서 말 잘못하면 그냥 벌금으로 때려버리는. 예, 그다음에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예.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예.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요거잖아요. 지금. 네. 예.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는 우리 법 연구의 검수완박 이런 것들이 다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 법을 지금 법은 저쪽 진보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들만 갖고 가잖아요. 아, 이게 근데 공정하게 판단을 하지 않잖아. 아, 근데 국민들이 예.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 판사들이 저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예. 이런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사법 시스템을 이번에 우리 누구야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사법 시스템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이건 수용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해서 살게 해라. 예, 그러니까 일도 하지 않게끔 네. 다 나눠줘라. 그래.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예. 예. 그러니까 언론을 다 이제 과도한 음주, 마약 이런 것들을 예. 홍보해라. 그래서 이대로 다 먹혔어요. 그렇죠? 예.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8번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지금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우리 그 보면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공정경제 하나 넘겨보시면 공정경제 여기서 이재명이가 지금 주장하는 게 재벌 체제를 해체하라.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핵심은 재벌 권력이고 그들의 부와 기회의 독점, 불공정한 경제 탓이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목적은 기회와 자원의 공평한 배분, 공정한 경쟁 등 성장이 아닌 공정이다. 성장이 없는데 분배가 됩니까? 저게 공산주의에서 이루어지니까 지금 북한이 가장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거기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거 정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 안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자기들의 정권만 생각하고 네, 그거 정권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재벌들 거죠. 다 무너뜨리겠다는 네. 정책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데 젊은 애들이요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것 같아. 이게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이걸 공부를 안 하면은 저런 사탕 발림에 젊은이들이 넘어간단 말이죠. 아니, 이것들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낙수물이 떨어지냐고요. 그다음에 재벌 기업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대기업 지배 구조를 공공화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뺏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재벌과 초고속자 증세, 상속세 등 재벌과 이익 억제, 공공화를 위한 노동자를 기업 경영에 참여시킴, 노동조합 강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가 있는데 공산주의는 국가가 다 모든 걸 장악해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사회주의는 개인이 운영을 하게 해서 세금으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성남시장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기에 수도권의 가장 달동네가 성남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근데 그 옆에 분당, 판교 이런 데가 들어와 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이익이 창출되고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예. 거기다가 갖다가 무슨 뭐 기본소득이다 해갖고 돈 나눠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분당이나 판교에서 돈을 안 벌면 어떻게 나눠주냐고요. 그러니까. 이걸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다 해체시켜. 대기업들 다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독재자가 돼서 정치, 경제, 입법, 사법 다 내 손아귀에 쥐겠다는 거죠.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권력을 자기가 짊어지고 백성들이야 짓누르고 백성들은 죽든 말든 자기만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뭐 저렇게 한다고 해서 지가 대통령 오래 할 것도 아니고 어? 아니, 독재로 가겠지. 독재로. 그럼 다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돈 풀어주는데 하면 다 와서 얻어먹는 거지. 그러면 이북에 쭉쭉 빨고 있는데 이재명이를 이북에서 시켜줄까요? 당장 처형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을 깨워야 돼.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에서 이런 사상이 지금 배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평화 통일에서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 들어보셨죠? 예. 늘 이야기하죠.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북한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적 평화 통일을 국방 예산 줄여 이것을 국민 복지에 투입해야 한다. 지금 나라 완전히 국방력을 지금 우리나라 군인력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별자리가 질질 짜고 우는 거 보셨어? 예? 참 기가 차지요. 그 여자 군인 그 누구야? 강선영. 강선영 그분은 그 의원은 군인 출신답더라고. 그러니까 제복을 수위로 삼는다잖아요. 예. 제복.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쌓은 평화 통일의 공든탑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북한은 핵실험을 노무현 정부 때는 한 차례만 시행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는 세 차례나 시행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목사님 예. 여기 이제 댓글에 자꾸 올라오는 것이 예. 그 사람들을 빨리 좀 그 한남동으로 네.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글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 방송을 들으면서 일단 식사하신 분들은 빨리 한남동으로 가라고 좀 이렇게 공지를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네. 그 이미 그쪽도 다 이 경호처에서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재 나가 있고요. 그쪽은 우리 정광훈 목사 지시하에 신혜식 대표가 그쪽은 딱 장악하고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손상대 대표님도 가 계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많이 가 계세요. 더 좀 나가주시면 많이 가 있어도 네. 지금 우리 새싸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군, 네. 우리 태극기 부대가 지금 많이 가셔서 네, 많이 모여야 돼요. 인산인해를 이뤄야 됩니다. 그래 저들이 쫄아요. 지금 어제와는 지금 많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좀 많이 가셔서 모여서 한번 힘을 싸워줘야 될 줄. 언론도 얼마나 이게 나쁘냐면요. 어제 거기에서 우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저거 해가지고 막 다 진압되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계속 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저는 어저께 못 가봤기 때문에 보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근데 마치 그 시위대들이 다 진압되고 다 이렇게 뭐 싸우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막 혼란이라고 아수라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참 이 언론들이요 나빠요. 어? 그 얼마나 가겠어요. 거짓은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고 선택적 모병제 복무기간도 10개월 이게 군사력을 저하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첨단 무기 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우리도 군대 생활 다 잘 해왔지만은 10개월 군 생활 해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군이 되겠어요? 근데 아까 이재명이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보는데 저들은 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로 하여금 우리 아군의 모든 정신력, 이게 군기고 생명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사라져서. 아니 지금 보면 복무기간 10개월이면 된다고 저 사람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10개월이면 우리가 제식 훈련하고 뭐 군인 훈련 받고 거기 가서 군인의 그 암기 과목만 해도 얼만데 예? 거기다가 가서 총 쏘고 이게 군인 작전을 어떻게 하고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무기 하나 사용하고 그다음에 예를 총 하나 쓰면 총 닦고 조립해서 다시 하고 해체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 10개월에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또 동계훈련한다고. 또 여름에는 하계훈련.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전투에 대비하는 자세와 태도 또 전투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 위에서 싸우는 부대도 있잖아요. 근데 10개월 가지고 저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전에 팀 스프리트 훈련도 할 때 보면 미군들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붙어서 가요. 그래 가는데 이제 아군 우군으로 딱 정해가지고 아군 우군이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 누구를 딱 찾고 이렇게 여기다 번호를 쓰고 그래가지고서 공포탄을 쏘고 우리는 공포탄도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몇 번 이렇게 보고 보면 그 사람이 잡히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받고 하는데 이게 참 나라를 군사력을 저렇게 지금도 너무 기간이 짧아서
군인의 뭐 하나 중요 부분을 가리켜서 써먹을 만하면 제대. 군대에서 뭐 좀 작전을 뭐 하려고 그러면은 제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는 그 직업군인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군인이 많이 나와서 미국처럼 지금 그 추세로 가고 있죠. 네, 근데 그렇죠. 이번에 직업 군인들의 복지나 모든 봉급도 올려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사병보다도 초급 장교가 오히려 더 낫잖아요. 깎아버렸죠. 예. 그래 깎아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좀 군 복무를 하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넘겨보면 이 사람이 이제 미군 철수 얘기하는 거예요. 한미 관계.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자. 여기 이제 미군 철수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은 강대국에 의존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으로 둘러리 외교, 무능 외교 결정판이다. 지금 아주 친중 종북에 완전히 그러면 김대중이 노무현이 누구야 문재인이 외교는 무슨 외교예요? 북한 굴종 외교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가다. 북한 굴종 외교. 굴종 외교니까 지난번에 네.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혼밥만 8끼를 먹고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위상이 어떤데? 미군은 더 이상 북한의 침략을 막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고 우리가 미군 주둔지를 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같은 경우도요. 만일에 미군이 없다고 가정해봐요. 대통령이 저런 상황이 됐을 때 당장 안 내려올까요? 내려오죠. 왜냐하면 통수권자가 통수권자가 없는데 네. 근데 미군 때문에 지금 못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군이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엔군 휴전 중이잖아요. 우리가 전쟁 휴전 중이라 모든 작전 지휘권이 유엔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절대 내정 간섭을 안 해요. 네. 못 하잖아요. 내정 간섭을 안 하다가 전쟁이 났을 때는 모든 지휘권을 미국의 그 유엔사의 대표가 지는 거니까 전쟁을 그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재명이가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좌파의 수장이 지금 그 백낙청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백낙청 원탁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재명이가 김대중 이후로 이 지금 최고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백낙청이가 추구하는 세상이 이북이 이북이.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냥 국민들에게 자꾸 깨우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재명의 정체를 깨우쳐 줘야 돼요. 맞아요. 이거요. 완전 공산주의 사상, 미군 철수 제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넘겨서 보면 종북몰이, 나는 종북 좌파가 아니다 하면서 종북몰이, 나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고 추종하지도 않는다 이러거든. 근데 종북몰이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고지를 지켜주는 기관총이자 토치카이다. 나는 종북몰이의 바늘로 얼음을 깨는 심정으로 맞서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종북 좌파야.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뭐예요? 나는 종북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김일성, 김정은 하수인? 뭐예요? 그 종북몰이 정책 입지 강화 이용하는 세력은 보수의 탈을 쓴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이다. 그 우파 세력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남시 위탁 청소 용역회사 직원 2명이 통진단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억울한 종북몰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저기에 그 이석기? 예. 이석기. 예, 그쪽에 있는 그 세력, 동부연합의 세력들이 다 청소부고 뭐고 청소 용역회사고 저 경기도지사 할 때 다 장악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이동우 교수 얘기는 총력회사를 3개월도 안 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다가 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뭐 맞아요. 그 통진당의 사람들한테. 근데 그 총북 영역에 통진당 2명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종북몰이로 이렇게 코스프레를 당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강은식 목사님. 예. 지금 이제 쭉 봤는데 저기 보면 선대들 우리 북한이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고자 한번 동영상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들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폄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폄훼하지 말라. 그거 한번 저 띄워줘 보세요. 그거 한번 동영상 보면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박근혜 다 부패 세력이라고 이렇게 폄훼했거든요. 네, 그렇죠. 폄훼했는데 이 나라를 쳐들어오고 이 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김정일, 김일성, 북한에 있는 그 주석을 폄훼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전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이동호 교수 말에 의하면 네. 절대로 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는 욕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종북 그 주체 사상을 가르칠 때 네. 절대로 그들을 욕해서도 안 되고 배신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절대 폄훼할 수가 없죠. 네. 말로 하면은 저 사람의 체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하나가 있었는데 국회 부의장을 했어요. 네. 근데 국회 부의장을 했는데 왜 김일성이라고 하냐고. 김일성 위원장님 해야지.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말도 안 돼. 거기다 호칭을 반드시 붙여야 돼. 그걸 폄훼하면 안 돼. 이것이 이북의 지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일 때에 우리 언론에서 김정일 이렇게 하면은 위원장을 꼭 붙이도록 네.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 사람이 또 내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이제 이러면서 북한의 지도자인 사람들을 폄훼하지 말라 그러고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은 다 폄훼하고 지금의 대통령까지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자기가 대통령 된 것 같이 지금 휘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종북 좌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 그리고 친중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하부까지 다 먹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파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다음 세대들을 인정하려고 하면 그것도 좀 동영상 좀 한번 찾아줘 보세요.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 관저에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쪽으로 몰수히 좀 나가 주시고 오늘은. 그리고 토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우리 1시부터 모이는데 하여튼 1000만 서명하고 우리가 그 이상이 모이도록,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 들어보고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재명이가 그 내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죠. 그거 한번.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앞에 좀 보세요. 자칫 잘못은 제가 연드는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그랬거든요. 그럼 누가 멈춰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우리 처음 이거 방송할 때 들어주는 그 와인버거 박사가 광화문에서 내전이 일어날 거다. 한국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저 사람은 계속해서 내전이라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북한의 우리 남한의 공산화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내전을 일으켜서 6.25 같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을 규합시켜서 내전을 일으켜라. 지금 저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도 관절을 자꾸 하는 거는 거기는 경호처가 관할하고 군인이란 말이야. 옛날에 수경사. 그렇죠. 근데 경호처장이 딱 지금 여쪽을 하고서 우리는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불법이다. 우리가 체포까지 오고 발사까지 하겠다. 근데 민노총 애들이 그걸 선도해서 총 쏘게 만들자. 그래서 내전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총 쏠고 할 때
뭐 육탄방에서 우리가 밀고 들어가자 이 정도까지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지금 작전이 뭐냐면 이제는 빨리 더 혼란하게 해서 지금 이번에 그 지금 무한의 사건도 지금 다 묻혀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걸로다가 자꾸 이상하게 돌리고 그리고 이 김대중이가 김정일이 만났을 때 누구를 대통령 세우라고 그랬죠? 노무현 세우라고 지시한 대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들의 지령을 다 받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어느 단계에서 멈추자 다시 한번 좀 틀어주세요. 이거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저 상태까지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저게 지금 출처가 오마이 TV잖아요. 예. 예? 이게 저 오마이 TV 좌파 방송 중에 방송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그 공중파 방송에서는 나와서 못하고 이렇게 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자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전을 일으키자는 그런 암시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실 예? 저게 선동이죠. 네. 그래 우리는 저걸 몰랐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이런 상황을 전부 알았기 때문에 저들을 뭐라고 했어요? 반국가 세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바로 그것은 저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그 물 새는 거를 그냥 방치해 버린 거야. 보안법 철폐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그 간첩 잡는 거 국정원에서 못 잡게 법을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입법부까지 다 간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요.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 책을 쓰고 저런 발언했잖아. 저건 체포입니다. 저 체포지요. 예. 박정희 대통령의 전두환 때 같으면은 저거 체포죠. 저 체포지. 저거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 그게 내란 선동이죠. 그러니까 저희 내란 선동이기 때문에 거 아닙니까? 내가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 그럼 저거.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지금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방송을 아침 일찍 8시부터 했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해주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우파가 이겨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잔꾀를 쓰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도 힘을 합쳐주시고 또 한남동 관절을 지키는 일에도 힘을 합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제 깨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면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우리가 분명히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힘써서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 목사님. 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승리할 때까지. 승리와 패배, 우리는 패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과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하고 처신을 해야 할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마른 땅까지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기도는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 1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고 위기에 만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이겨왔습니다.
이번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예, 내일 1시에 광화문에 전 1천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목사님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두 함께 올라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로 가는데 우리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함께 모입시다. 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저 집회는 취소가 되었다네요.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금식성에 예. 너무 기급한 상황이니까 글로 다 갔군요. 그쪽으로 가라고. 네, 지금 집회가 10시부터는 집회는 취소되고 지금 관저로 지금 그 한남동 관저로 다 몰수히 모이도록 오늘 금식 집회하는 거 저도 지금 금식 중인데 금식 집회하는 걸 막고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보이자 우리 관저로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내시는 대로 관저로 가셔서 함께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상권 분립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선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외쳤지만 이 법치외 지역에 있는 바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무대뽀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알리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냥 이분이 그냥 듣고 한 얘기가 아닐 것이고 치밀하게 조사를 다 해보고 결정을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홍콩이 공산화가 될 때에 반국가 세력인 중국으로부터 온 그 세력들에 의해서 반국가 세력이 부정선거를 하게 했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장악해서 법을 공산화법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무리 뒤늦게 깨닫고 홍콩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노란 우산을 피고 해도 이미 법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공산화로 합병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꼭 홍콩의 공산화되기 2년 전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행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깨어나서 부정선거 제가 조사해보고 확인해본 것으로 부정선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을 도와서 이 부정선거를 우리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부정으로 가짜들이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오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장을 보자고 자기들이 그냥 앉아서 죽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우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의 법을 세우고 나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로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이 더 굳건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의 복음으로 통일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관저로 많이 가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일 몰수히 다 모여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함께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너희가 잠잠하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목사님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킬 거예요. 그런데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번에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당신을 목사로 살려놓은 것이고 이때를 위해서 담임자로 세워놓은 것이니까 이때 모든 교인들을 깨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몰수의 광화문으로 나와서 함께 싸워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목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파에 있는 교회들은 괜히 교회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다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토요일 날 또 다른 국회라든가 법원 앞에서 집회하겠다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될 때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번 하나 되십시다. 다 광화문으로 나오셔서 하나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에 청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싸움을 하러 갑시다.